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산으로 출발하는데 저기 전깃줄에 제비들이 엄청 앉아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보면 다 컸지요. 이제 몸통도 통통해지고 살도 다 쪘습니다. 그리고 힘도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요. 이제 강남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비들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고 힘 차오르고 살도 쪘습니다. 확실히 이제 가을이 오는 거 느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제가 8월에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제가 산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 3일째 연장 산행이죠. 자,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은 또 산에 가고 싶어서 왔고, 절벽이 좋아서 왔고, 절벽에 있는 최강의 도라지를 보고 싶어서 오늘 또 왔습니다. 자, 지금 8월의 마지막이고, 오늘 아침에 영상에 보니까 제비들도 이제 몸집을 키워서 고향 가려고 준비하고, 또 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벌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 오긴 오죠. 가을도 오고 추석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쪽으로 오니까 농장에 이 가을 사과도 따려고 이제 사과 따려고 준비를 하고 이러네요. 모든 사람들이 가을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지금 낮밤에 일교차가 크거든요.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아침에 온도가 한 17도까지 나옵니다. 17도, 16도까지 떨어지니까 이때가 사람이 좀 저체온기 같은 게 많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산행하실 때도 좀 덥다고 얇게 입지 마시고 조금 따뜻하게 입고 산에서 좀 더우면 하나 벗는 그것이 올바른 산행입니다. 자, 이제 제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다 했습니다. 오늘 갈 산도 강 쪽의 협곡입니다. 어제 가는 쪽을 다 못 봤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왔으니까 오늘도 동남쪽과 남쪽을 바라보는 강 쪽의 절벽입니다. 자, 높이는 한 300m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750ml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에 최강의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8월의 마지막 날 또 황구는 절벽으로 갑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제가 몸 풀고 준비 운동 다 하고 배낭 챙겨서 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과가 엄청나게 이쁘죠. 자, 지금 차들이 와서 원래 첫 사과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아따가 황구도 산에 갔다 내려올 때 그때도 작업하고 있으면 사과를 조금 판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을 거 조금만 사가야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자, 이제 저 밑에 개울을 건너가서 드디어 산 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에 보시면 오르자마자 이렇게 한 50도, 60도의 극경사입니다. 자, 이런 산들이 초반부터 굉장히 코스가 난해하죠. 이 낙석하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또 오자마자 또 모기한테 또 모기가 또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계속 갑니다. 지금 절벽 사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게 딱 있습니다. 자, 도라지가 딱 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라지가 딱 있네요. 상태도 제법 되니까 일반 한 살살 채취해보고 좀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지금 첫 번째 절벽부터 워낙 경사지고 이렇기 때문에 도라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있네요. 자, 이제 아까 올라올 때 도라지 받는 그 첫 번째 작은 절벽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통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자, 그 근처에 또 큰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도라지는 없네요. 자, 첫 번째 도라지는 한 중급 정도 되겠던데 돌 사이 바위 사이에 있어가지고 또 그거 펴려면 제가 빠루하고 연장하고 다 내야 되니까 초반부터 힘 빼기 싫어서 그냥 그거는 패스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 바람 좋은 자리에서 제가 한 5분간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체력도 좀 회복해가지고 위로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누수히 또 얘기하지만은
저 문경 단양에 진짜 깎아지는 절벽도 위험하지만은 이런 강떡의 협곡, 특히 또 이렇게 경사와 낙석과 나뭇잎과 흙이 막 만나는 이런 자리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올라올 때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하거든요. 또 이런 데는 또 무엇보다도 시야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나뭇잎이나 이 숲 속에 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자, 황구는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한참 오니까 오늘 제가 가야 하는 이 상층부의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제 제가 신루트를 개척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리는 최단 기간에 옵니다. 그런데 경사가 워낙 급하니까 평균 경사가 60도, 70도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니까 몸이 빡셉니다. 자, 아직 저 절벽 상층부에 올라가서 저 옆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아직 제가 가야 할 자리까지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산에 한 중턱 이상 올라오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확실히 습한 게 좀 덜 하니까 모기도 좀 덜 달라듭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에 왔습니다. 자, 이쪽 경사가 엄청나죠? 제가 이 나무를 지지하고 안 있으면 서 있지도 못할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산의 육부능선이거든요. 보다시피 경사도 있는 데다가 바람도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설렁설렁 바람도 불잖아요. 그리고 참나무 군락으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이런 곳은 완전 능이 서식지입니다. 이런 자리가. 자, 이제 예상 지점에 왔으니까 여기서 한 5분간 쉬다가 물 좀 마시고 체력 좀 회복하고 여기 굵은 상수리 나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로프 세팅해서 여기 한 10m 내려가면 거기가 절벽 난간입니다. 그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굵은 상수리 나무에다가 제가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나를 이용해 가지고 저 리드줄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여기 팔자간기하고 카라비너 안전벨트 이렇게 체결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절벽 난간이니까 요 아래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지금 한 20m 내려와서 로프를 고정시키고 지금 이게 절벽 난간이거든요. 자, 이런 자리가 난간 턱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자, 있을만한 여건은 되는데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지금 도라지가 꽃이 피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이쪽에 도라지들 보니까 이 비바람에 경사가 있으니까 도라지가 지금 꽃도 져버리고 누워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찾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도 최대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보이진 않네요. 자,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없습니다. 이제 로프 타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저 아래 절벽에는 도라지가 없던데 이 위에 옆에 이 좌측으로 또 새로운 절벽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살펴본다고 또 보니까 여기에 굵은 도라지 삭대가 나 있습니다. 자, 지금 로프가 지금 풀려 있는 상태니까 요거 오늘 좀 지지를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살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흙을 지금 살살 틀어보니까 역시 한번 보시죠. 도라지 아니랄까봐 아래 위로 통벽은 아니지만 갈라지는 바위 같기도 한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끼려면 이 밑에 거 1개, 2개, 위에 거까지 3개 등을 이거 3개를 걸쳐내야 되거든요. 보통 일 아닙니다. 자, 이게 진짜 초대물 같으면 한참 시간 걸려가지고 걸쳐내겠지만은 이게 지금 뭐 중급도 될까 말까 이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덜쳐내지도 못합니다.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이 뭡니까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다시 또 배낭 정리해 가지고 저 좌측으로 가면 절벽이 또 조금 나타나니까 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절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는데 제가 절벽 난간 쪽을 최대한 붙어서 지금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보는데 저 아래 뭔가가 있습니다. 자, 저기 바위 난간에 도라지 삭대 한 두세 개가 보입니다. 자, 지금 저기도 수직직벽은 아니지만은 그냥은 다 못 가는 자리입니다. 자, 보고 저 위에 그 상수리 나무 두 개가 있으니까 저기 올라가서 저기서 로프 세팅해서 이 아래 절벽 난간 쪽을 한번 수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드줄을 굵은 저 상수리 나무 두 군데 연결했습니다. 자, 저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 이제 안전벨트하고 카라빈하고 팔자관계 다 세팅했으니까 저 아래 여기서 한 20m 아래입니다. 20m 아래 아까 도라지가 잠깐 보이니까 그쪽하고 저 옆으로 계속 난간 큰 절벽은 아니지만 작은 절벽이 쭉 연결되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7, 8m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여기 바위 위에 잔대가 있습니다. 삭대 8개짜리 잔대가 있는데 잔대는 어제 굵은 거 하나 캐갔으니까 이거는 그냥 영상만 올리겠습니다. 이 절벽에 자라는 잔대입니다. 자, 한 15m 내려오니까 이 절벽 지금 난간이거든요. 제가 받는 도라지는 요겁니다. 자,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지금 저거까지 내려가야 되고 저거도 있지만 저거 보고 내려왔는데 여기도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굵은 삭대인데 이게 중간에가 부러지니까 새로 곁가지에 꽃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자, 요것도 삭대가 제법 되니까 일단은 요 아래 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올라오면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m 내려오니까 역시 굵은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청 기대됩니다. 초대물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뭐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역시 도라지가 딱 있어야 할 만한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덜쳐낼 때도 지금 위에 지금 낙석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덜쳐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지금 제가 큰 바위 2개 덜쳐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 바위 속에 공간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납작하게 지금 널려 있거든요. 일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쉽네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위 속에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최대한 캘 만큼 캐고 자를 건 잘랐는데 자, 보시죠. 생각보다는 안 큽니다. 이게 큰 거 한 뿌리를 해가지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지금 통백에서 클 자리가 없으니까 맨 뿌리가 크고 그 다음 작은 뿌리 하나 나오고 또 작은 뿌리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이렇게 자랐죠. 생각보다 크지 않네요. 삭대에 비해서는. 자,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보름달 한 병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시방이 한 5개 있길래 제가 이 절벽 사이사이에 요 공간 좋은데 좀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또 종족 보존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이 도라지가 턱수가 나오고 이거 하나의 작은 뿌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도라지를 캘 때 이거를 어떻게 안 끊기고 캐냐면 물론 기술도 있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조급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완벽하게 캔다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도라지가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꽃갱이로 이거 한 뿌리 까버리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잖아요. 이런 것이 잘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붓 같은 걸로 살살살살 틀면서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잘 살피면서 이 흙을 까야 됩니다. 막 까보면 거의 다 잘려버리죠. 자, 가장 좋은 것은 도라지가 땅속에서 어떻게 모양을 잡고 있는지 도면이나 뭐 설계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그 땅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감과 실력입니다. 도라지를 많이 캐다 보면 이렇게 살살살 훑으면서 가면 이 뿌리가 어떻게 갈라지고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도라지를 이렇게 안 잘리고 완벽하게 캘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저는 삭대도 크기 봐서는 제법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리 크지 않네요. 일단은 제가 살살 작업해 봤으니까 계속 한번 캐 보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크진 않죠. 모양은 꼭 삼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안 큽니다. 자, 아까 저 아래서 중급 좀 더 되는 거 보름달 시리즈 하나 얻었으니까 이거는 다시 묻어 주겠습니다. 여기 묻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묻었습니다. 자, 도라지 어제도 중급도 좀 보고 저번 주 산행에서 초대물도 몇 개 상담했으니까 굳이 뭐 크게 욕심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도라지 집에 가서 볶아 먹을 것도 아니고, 자, 이런 것은 놔두면 씨가 종족 보존하면서 잘 자랄 겁니다. 자, 그리고 저 옆으로도 지금 자리가 있으니까 로프를 저 우측으로 좀 이동해 가지고 저 가을까지 로프가 가는 만큼까지 한번 살펴보고 이쪽 절벽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내 맘 같아서는 뭐 땅속에서 진짜 구렁이만하게 컸으면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도라지지도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리 잡고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돌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면서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절벽에서 진짜 크고 모양 나오고 오래되고 이런 것은 진짜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삼하고도 안 바꾼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산삼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산삼이란 것은 뭐 장려삼이나 산양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도라지는 산삼하고 안 바꾼다. 여기서 산삼이란 것은 천동삼 이런 거 진짜 좋은급 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지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산에 다녀보고 캐보면 압니다. 자, 저는 이제 로프를 또 정리해 가지고 저 옆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프를 이 대각선으로 지금 한 20m 넘게 왔을 겁니다. 넘게 와가지고 지금 이쪽 난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도라지가 있을 만한 여건은 되는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 등에는 생각보다 도라지가 좀 제법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자원이 많진 않네요. 한두 개씩 보이긴 보이는데 오늘은 초대물도 보여주지 않네요. 자, 저 옆에까지 갈 수 있는데 로프가 다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이 로프하고 그리고 안전벨트, 카라비너, 팔자강기 이렇게 다 정리했습니다. 바울하고 연장통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한 10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또 배낭도 정리하고 이제 슬슬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산행 시간이 오늘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아직 여유 시간은 한 2시간 더 있는데 지금 3일째 산행이잖아요. 3일째 산행이니까 너무 무리할 필요도 없고 도라지도 또 뭐 오늘 보름달 시리즈도 하나 봤으니까 이제 슬슬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옆에도 지금 절벽이 남아있는데 지금 워낙 지금 이동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래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모르겠지만 경사가 한 5, 60도 되거든요. 이 사이를 지금 배낭 메고 갈로지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체력 소모도 크고 위험 부담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산의 절벽은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와본 것 같습니다. 저쪽에 우측편에 상층부에 절벽 한 두 군데 남아있는데 그거 빼고는 뭐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능리 시즌에 여기서 산이 낮으니까 버섯이 난 다음에 좀 늦게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 9월 말쯤에 오든지 그때 아마서 지금 이쪽에 능리버섯이 날 확률도 있거든요.
그때 답사하게 뭐 한번 그때도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배낭 정리하고 한 10분간 쉬다 가겠습니다. 이제 배낭 정리하고 초콩 하나 먹고 물 좀 마셨습니다. 이제 5분 정도 쉬었다가 체력 회복하고 이제 슬슬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산들이 왜 위험하냐면 나뭇잎하고 이런 데서 좀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무게 플러스 중력과 속도가 붙으면 여기서 안 멈췄습니다. 보다시피 저기 저 아래까지 거의 뭐 한 100m 이상은 내려가 버릴 겁니다. 굴러서. 그러면 내려가면서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데서 가슴이나 흉부 쪽으로 부딪히면 거의 장파열로 적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나뭇잎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뱀들 그리고 독충들 그리고 뭡니까 이 미끄러지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산에 오면 산에 그 왜 갑니까? 그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벌레 모기라는 것은 얘들이 원래 산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원래 동물들이 사는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에 우리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이 벌레나 찐득이나 뭐 이런 뱀들이나 이런 그 모기들이 사람 영역에 들어오면 거의 뭐 킬레나 살충제 이런 것에서 다 죽잖아요. 거의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사람은 벌레들이 사람 사는데 오면 죽이지만 얘들은 사람 사는데 오면 죽이질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독사나 이런 데 물리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산에 들어올 때는 이 자연의 영역이고 동물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당연히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산을 탈 수가 없죠. 그리고 산의 자연보호란 것은 내가 산에 올라왔을 때 내가 올라왔는 흔적을 안 남기고 가는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꼭 뭐 쓰레기를 줍고 뭐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버리고 그리고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또 도라지가 뜨문뜨문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한두 뿌리 얻어갑니다. 얻어가고 그리고 절벽 중턱에 도라지 씨도 좀 숨겨놨으니까 이곳에도 도라지 씨가 오랫동안 잘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자, 산행에서 이렇게 경사진 부분 45도에서 50도, 많게는 60도, 70도 되는 이런 부분을 산을 옆으로 횡단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때는 등산화 신발 뭡니까? 등산화가 땅에 접지되는 부분이 최대한 접지가 많이 되도록 그래야만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발이 얼마나, 이 접지되는 부위가 얼마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넓은 면으로 접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만이, 자, 왼발은 이렇게, 오른발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안 미끄러집니다. 자, 그리고 스틱 있잖아요. 자, 이 곡괭이나 스틱을, 자, 이게 왼발이면 이것을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찝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왼발과 스틱이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버텨주겠죠. 이렇게 두 개가. 자, 이렇게 왼발, 오른발, 스틱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야만이 이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산행할 때.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안 그러고 똑바로 내려가면 거의 100%쫙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최대 접지력을 등산화가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발을 짚고 이 스틱은 이 중심을, 무게중심을 지탱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왼발, 오른발이 1m 정도 보폭을 두고 이렇게 스틱까지 삼각형을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끄러지는 확률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절벽 아래로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하트 모양의 잎이 두 개씩 보잖아요. 이건 핫수어입니다. 핫수어. 이 산에 핫수어가 좀 있긴 있는데 다 어린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그래도 상태가 좀 굵은데 이것도 한번 살살 캐보고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해서 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려오는데 시간까지 걸리니까 그래도 오전 5시간 산행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하산하고 가게 왔습니다. 가게 와서 청소도 좀 해놓고 저녁에 또 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측에서 1, 2, 3번이 저번 주에 이 강 쪽에 절벽에 가서 제가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세 개 다 엄청나게 크고 대물이죠. 자, 도라지가 진짜 크고 힘있고 멋있습니다. 자, 도라지를 당금할 때 아래 위로 이렇게 좀 공간에 여백이 있어야만이 또 이쁘게 모양도 잘 잡히고 구도도 잘 나옵니다. 자, 이것이 여기 우측에 1, 2, 3번 병이 용천 45 6.5리터 병에 담겨있는 대물 도라지 세 뿌리입니다. 두 번째 병은 도라지가 반 나오다가 절벽에 박혀 있어가지고 통벽에 박혀 있어도 못 캔 거를 밑에 거는 잔대하고 같이 합쳐 놓은 겁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대물 도라지고요. 진짜 크고 멋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주에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를 제가 담금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목금토 3일 동안 3일 동안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내일부터 또 뭐 가을 장마가 또 온다길래 며칠 동안 산에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에 보통 주당 제가 한 2회 정도 산행을 하고 2, 3회 산행을 하고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 주도 또 하다 보니까 뭐 3일 또 빡시게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 쪽의 그 협곡을 제가 한 2주, 한 3주 걸쳐서 이제 거의 다 보고 봤습니다. 근래 산행 중에서 이쪽 절벽에서 로프를 가장 많이 탄 것 같습니다. 이쪽 절벽은 그 도라지 포인트 자체가 절벽 쪽에 나는 도라지 자체들이 다 절벽에 있기 때문에 로프를 안 타고 작업할 수 있는 자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타야만이 또 다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빡센 코스였습니다. 걷는 거리는 그 고산지대 뭐 700, 8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산들보다는 그 강적의 협곡이니까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 뭡니까 워낙 또 모기도 많고 경사도 심하고 또 낙석도 많고 이게 산행 자체가 워낙 악명 높은 산이기 때문에 악명 높은 코스이기 때문에 워낙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로프를 뭐 워낙 또 하루에 보통 제가 고산지대 산행에서는 로프를 2번 이상 잘 안 타거든요. 2번 이상 안 타는데 이런 쪽에 와서는 보통 뭐 3번은 기본이고 3번, 4번은 기본 타야 되니까 로프를 세팅했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와서 정리하고 또 이동해서 또 로프 세팅하고 내려가고 이곳에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체력 소모도 엄청납니다. 제가 어제 산행하고 난 다음에 그 자는데 이 팔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이게 막 손가락도 안 짚혀지고 막 뻐근한 게 막 인대 늘어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산에 그 절벽에서 올라올 때 로프 잡고 올라올 때 어떻게 좀 삐는지 이렇게 신경이 좀 눌렸는지 몰라도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에 갈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싶었는데 아침에 산에 갈 때도 좀 계속 아팠거든요. 통증도 있고 이 손목을 움직이기에 좀 우려했는데 이 산에 가서 로프 세팅하고 산 타다 보니까 지금은 한 개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산행이 저도 산속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절벽에서 벌한테 쏘인 것도 아닌데 이 통증도 없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좀 뭐 풀린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자, 제가 절벽에서 산행할 때 사람들이 그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등강기를 사용하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묻는데 자,
이런 거 등간기를 사용하면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직 전문적으로 로프를 안 타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등간기를 쓴다고 해서 올라올 절벽에서 90도 절벽을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처럼 쫙 당겨 가만히 있으면 당겨 올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등간기를 쓰면 좀 편한 점은 있지만은, 그리고 좀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어차피 손의 힘과 다리의 힘으로 당겨 올라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등간기를 또 갖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때 설치하고 그것도 또 번거로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벽 타는 장비라는 것은 이 안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람을 커버해 주는 거지, 이거를 쓴다고 해서 내가 몸이 훨씬 수월하게 올라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뭐 하강기 타가지고 내려갔다가 안 올라가도 될 것 같으면서 쉽게 내려갈 수 있죠. 줄 잡고 레펠 작업하듯이 쫙쫙쫙 누르면서 1m씩 점프하면서 내려가면 뭐 로프 길이만큼 100m 로프 같으면 100m도 순식간에 쉽게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100m 내려갔다가 100m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보니까 제가 요즘 뭐 바이크 타는 영상 이런 것을 또 유튜브에서 한 번씩 보시는데 참 낭만적이고 편하고 참 멋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어느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바이크를 타십시오. 바이크를 타시면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건강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 바이크 탄다고 해서 여러분들 100년 죽었다해도 못 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이크는 건강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시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단축될 확률이 바이크를 안 타시는 것보다 10배 이상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성능의 바이크들은 속력 자체가 100km, 200km씩 나잖아요. 100km, 200km 나다가 미끄러지든 추락하든지 미끄러지든 처마 깨면 받치든지 하면 거의 적사입니다. 적사. 시속 100km 같으면 1초에 28m 가거든요. 그걸 시속 100km에서 박으면 아파트 20층, 30층에서 늘지는 높이하고 그 충격하고 같은 충격이 사람한테 전해집니다. 그럼 다 직사죠.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시는 분하고 안 타시는 분들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자기 명보다 훨씬 못 살고 갈 확률이 10배는 높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이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이 움직이고 발로 걷고 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거지, 바이크를 탄다고 해서 물론 기분은 업될 수 있고 스트레스는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 확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황구도 소실적에 그 대형 면허, 특수 면허도 있어가지고 옛날 25톤 트레일러도 한 10년 몰아봤고, 제가 이동 소형 면허도 있고 또 보트 면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소실적에 다 해봤습니다. 낚시도 미쳐가지고 한 20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크하고 건강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산입니다. 산만이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고 인생을 오래 살 수 있고 또 인생에 즐겁고 할 수 있는 거지, 인생 최고의 능력은 산입니다. 저같이 약소 산행을 하든 그냥 트레킹을 하든 아니면 일반 아웃도어 산행을 하든지 간에 산하고 친해지시는 것이 인생의 건강에서 가장 큰 요소이고 가장 큰 활력소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되면 산이 왜 사람에게 100년의 100세의 건강을 주는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절벽에 가서 초대문을 못 봤지만은 절벽에 그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참 아쉬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달라지는 바위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안에 공간만 좀 있으면 진짜 오늘 멋진 작품의 초대문을 하나 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통벽은 아니죠. 얽어지는 바위는 맞는데 그 안에 공간이 크게 없으니까 도라지가 납작하게 해서 그렇게 굵고 크게 자라지는 못하고 몇 갈래로 여러 갈래로 이렇게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제가 나중에 또 보름달 시절하고 보름달 이렇게 둥근 병에다가 담금하면 참 이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도 또 3일 산행에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은 산이 좋아서 가고 절벽이 좋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또 기쁩니다. 또 영상에 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황구가 진짜 도라지를 뭐 갈 때마다 초대물 캘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뭐 도라지 꿀절이라도 해서 한 병씩 나눠드리고 싶지만
보다시피 워낙 귀하니까 이런 것이 잘 없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부터 또 비가 온다니까 다음 산행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의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